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일단 How to 영역입니다. How to 영역을 첫 강의로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좀 낯설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낯선 힐리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작년 9월에 힐리를 제가 사서 썼으니까 딱 1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 제 모습이 힐리를 보는 제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제 마음이 들었었냐면 일단은 굉장히 낯설고 이 작은 기회가 될까? 약간 이게 이 작은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작년 이맘때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걸 전달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받아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소비재, 화장품, 영양제 이런 걸 전달했던 사람인데 기계인 거예요, 힐리가. 그래서 기계는 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쇄소득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이건 기계면 한 번 사는 끝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작년 이맘때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이 흐르니까 지금 그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면 첫 번째는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힐리는 무궁무진하구나. 이거는 경쟁 상대가 없구나. 이런 결론이 제가 1년 만에 나왔던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양파 같아요.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블루앱 같은 경우는 지금 창의적인 동정요법이나 우리가 감정, 스트레스를 하는 그 해소하는 영역은 이해를 했어. 근데 무의식 영역 프로그램은 아직도 제가 다 이해를 못했고 다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까도 끝이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데이터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와, 진짜 힐리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전제예요. 똑같은 힐리 기계도 어떤 핑크나 어떤 한 앱, 한 프로그램만 계속 쓰시는 분은 이런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직. 근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잘 사용한다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것은 잘 사용하고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아이템이 힐리만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우리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힐리는 한 가지 영역만 있는 건 아니고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크릿 스파라고 해서 화장품, 욕실 제품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팬덤이 있는 이스라엘 사회소금으로 만든 라인입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영양제인데요. 이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알로 모든 걸 끝내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딱 니즈에 적합한 아주 트렌드한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힐리와 레킬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화장품하고 영양제는요 굉장히 대중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전할 때 화장품을 어디다 쓰는 거야? 했을 때 세수하고 바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먹고 쓰고 바르는 거라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유익한 점이 있어, 어떤 강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뭐야? 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힐리는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아주 낯선 희귀템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힐리는 정보를 전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1년 전에 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상상했었냐면요. 와, 꼭 이런 모습 같다. 원시인이 90도를 보면서 와, 이거 불이 나온대. 약간 이런 것들, 야, 뜨거우니까 조심해. 약간 이런 모습들을 힐리를 보는 모습들이 연상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힐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블루 앱을 딱 보면서 야,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 실시간 분석을 해서 감정을 처리해주고 몸이 좋아지게 파동을 쏘준대. 그리고 우리끼리 그래도 기계는 있어야겠지.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막 상상할 정도로 굉장히 낯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화장품이나 영양제 같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템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하는 방식이 기존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힐리를 막 체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방법이 따로 없구나. 무조건 체험이구나. 약간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막 이렇게 말을 엄청나게 에너지를 세게 하고 잘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누군가 만나고 했을 때. 근데 그런 에너지가 세게 나가고 설명을 굉장히 잘해도 잘 안 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이다. 체험이 답이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혹시 가졌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체험에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한번 봤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소비자가 아주 낯선 제품,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 의도가 상승하는 확률, 구매 의도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만져보고 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상승률은 약 50%였던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혀 낯선 제품을 딱 체험하고 나서 구매 의향, 이건 뭐냐면 난 지금 바로 살 건 아닌데 이 연말까지 꼭 나 이거 가질 거야, 살 거야, 우리 엄마 생신 딸 선물해드릴 거야 라는 의향을 표현하는 확률은요 약 74%나 올라갔습니다.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체험을 하고 나서 실제 구매가 바로 이루어지는 확률은 약 65%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통계거든요. 통계를 봤는데 제가 직접 힐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꼈던 확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 체험한다고 해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의 절반 이상은 구매가 이루어지고요. 되게 긍정적으로 체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7, 80% 정도는 나중에 한번 사봐야지 라는 마음을 갖더라. 그래서 이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용자가 낯선 제품을 체험했을 때와 비체험했을 때 약간 신뢰도와 구매 차이는 이런 자료가 챗GPT에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설명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게 각인이 굉장히 잘 됩니다. 깊은 인상을 주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주고 설득이 훨씬 쉽습니다. 이 방법이. 그리고 이거 만져보잖아요. 촉감, 사용감 때문에 그 감각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구매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게 체험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힐리를 누군가에게 체험해 줬을 때 어떤 결과들을 우리는 느꼈나.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은 빌려주시기도 하고 체험해 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느낌이 있었어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이런 제가 빌려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경우예요. 와, 이게 뭐야? 신기하다. 와, 통증이 사라졌어. 진짜 이런 것만 있으면 이거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좀 친하다고 생각해서 빌려줬더니 나 몇 번 못 사용했어. 근데 나는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또 하나, 마지막은요. 이런 경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내가 딱 봤을 때 좋아졌어. 확실히 힐리 때문에 좋아졌어. 근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아. 내가 잠이 잘 자서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걸 먹어서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좋아지려고 좋아진 건지 이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할 때 첫 번째, 이게 뭐야? 와, 신기하다. 통증이 사라졌어. 이런 얘기만 나오면 좋겠지만 2번, 3번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 나 근데 이것 때문에 좋아진 게 맞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되게 대답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는요, 이런 대답을 막 나올 때 내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아니야, 다 포기해. 넌 안 되겠다. 너 못 알아들으니까 패스. 약간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힐리는 너무 낯설어서. 그래서 2번, 3번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찐 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번, 3번이 안 나오게 하려면 찐 체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빌려줘도 그냥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려줘야 되는 그 방법을 5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 부분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인식. 낯설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낯설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원신이 90도를 보는 기분으로 작년에 제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봤다. 근데 1년 전이니까 나는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상대방이 낯설어 하면은 왜 이걸 낯설어 하는지 모르는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도 원시인같이 90돌 같은 느낌일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그분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추천으로 어떻게 보면 구매가 바로 연결되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이 사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영양제는 내가 센 에너지로, 좋은 에너지로 확 물을 붙이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낯서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연결했을 때 구매가 안 되는 거를 이해한다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담을 갖지 않게 체험하는 화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화법. 그러니까 화법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체험을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에 따라 당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빌려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화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경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파트너 사장님은 스폰서님, 제가요 여유 그 힐리와 디바이스를 다 빌려줬어요. 다 빌려줬는데 또 빌려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걸 받아서 회수해서 다시 빌려주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쓰던 걸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3일째 쓰질 못해서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보면 저는 그냥 속으로 사업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되게 씨를 잘 뿌리고 싶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폰서님, 제가 빌려주려고 막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꾸 부담스럽다고 안 빌려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유분도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물론 빌려가는 사람의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법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세한 화법 차이.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부담스러워서 안 빌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의 화법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라고, 이게 힐리가 있어.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약도 줄이고 병원도 안 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부작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래? 내가 써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500만 원짜리야. 너만 특별히 내가 빌려줄 테니까 계약했어. 라고 하는 순간 쓰고 싶던 마음이 갑자기 부담으로 확 사는 거예요. 나 이거 빌려갔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빌려갔다가 혹시라도 망가뜨리면 500만 원 물어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 그럼 난 다음에 빌려갈게. 급한 사람 먼저 빌려줘?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좀 많이 좀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부담을 안 주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화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써봐.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써볼게. 근데 그리고 쓰고 나서 부담스러우니까 100% 이런 거 사지 말고 69만 원짜리 골드 에디션 사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직 체험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난 체험하면 사야 되는구나. 사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생각을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면서 그러면 다음에 빌려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체험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체험에 대한 화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을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빌려줄 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증정받은 거 있으니까 한번 써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뭘 이렇게 저한테 내가 하면 하나 더 줄 때도 있고 추천하면 또 주실 때 있고 너무 감사하게 막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 박스에 증정이라고 써 있어요. 증정에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증정받은 거 있으니까 써봐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여유분이 뭐 하나 더 있어서 써봐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좀 줄죠. 그러고 나서 좀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효과 없으면 병원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면 상대방이 이걸 경험을 하고 사야지 라는 사야 되나 마음이 들면 체험을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가볍게 이렇게 표현도 해요. 왜냐면 빌려가시는 분은 어딘가 불편감이 있는 분이에요.
약물처럼 안 받으면 어디야? 뭐 이런 부분, 그 부작용 없이 이걸 해보면 어디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그래, 내가 이걸 빌려가고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구나. 좋으면 사겠지. 라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화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화법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팀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집중할 프로그램을 저는 꼭 찍어주고 스케줄표와 함께 연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 번째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 깜빡하고 사용 못했어. 써봤는데 난 잘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하면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깜빡하고 사용 못했어. 그 얘기가 나오면 저는 맨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빌려줬더니 몇 번을 쓰지 않고 날 빌려준다고? 약간 이러면서 화가 났는데 화를 낼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했어요. 왜 몇 번 사용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분은 일상이 바빠요. 우리처럼 여기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막 너무 아파서 이걸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빌려가지 않는 이상 그냥 나 다이어트에 좋아, 피부에 좋아,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해서 빌려가시는 분은 빌려는 갔지만 일상이 바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래서 한두 번밖에 못 쓰고 충전 안 했다가 못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각화를 시켜줘야 돼요. 눈 뜨면 보이게. 그 사람은 어딘가에 뭐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화, 이걸 써야 된다라는 시각화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일주일, 2주 체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라는 분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좋다는데 너만 안 좋대, 너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왜 잘 모를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를까? 이분은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빌려갔는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얕게 체험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좋아? 그랬더니 지방 변성 한 번. 피부에 좋아? 스킨 에너지 한 번. 당 관리에 좋아? 비장 췌장 한 번. 딱 치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한 번 정도를 체험하고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빌려가는데 분명히 어떤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니즈에 집중할 프로그램을 꼭 집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케줄표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빌려줄 때 이렇게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프린트해서 이거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 붙이든 책상에 붙이든 한두 달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1, 2주만 체험하는 거니까 가까운 데 놓고 이 집중 프로그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일단 집중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쓰니까 집중도가 올라가니까 효과를 느낍니다. 그리고 루틴, 힐리를 쓰는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이 방법들을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화법입니다. 이거는 체험 전에 꼭 해야 될 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저는 꿀팁이라고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이거 아직 느낀 분도 있고 못 느낀 분도 있는데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지려고 좋아진 건지 힐링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진짜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사고 싶지 않아서, 인정 안 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상당히 나왔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져도 좋아진 걸 인정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경험해보니까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 말을 제가 먼저 해버립니다. 빌려줘. 나는 딱 빌려줘. 그리고 스케줄표 딱 줘. 그리고 너가 써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 제품이 좋아질 것을. 그 스케줄표대로만 쓴다면. 그래서 당신이 일주에서 2주 정도 빌려주고 나한테 줄 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좋아지려고 좋아진 건지 이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저한테 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빌려줍니다. 이렇게 약간 이건 힐링은 통증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편감이 서서히 사라져요. 한 번 먹고 탁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2주 정도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애매하게 서서히 사라지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좋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그분이 그걸 의식하면서 씁니다.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의식하면서 쓰는 거랑 의식하지 않는 건 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예로 먼저 하는 화법이 중요한 게 예전에 저희가 시크릿 스파 제품 중에 시그니처 바디버터가 있었죠. 그 바디버터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아토피 말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진짜 나섰잖아요. 그래서 아토피에 굉장히 좋은데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 사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떴는데 가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발랐던 분들은 바디버터를 바르면 순간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그 훅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심해진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주면서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잘 좋아질 거야 라고 할 때 먼저 하는 화법이 뭐냐면 너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많이 바른 상태니까 혹시 먼저 이렇게 피부가 잠시 올라올 수 있어. 하루 이틀 올라와도 금방 가라앉으니까 믿고 한 달만 써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먼저 한 것과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바디버터 쓰다가 피부가 딱 올라오면 그때 그거 원래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면 그래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는 완벽하게 신뢰가 달라요. 안 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블루 앱을 활용하는 거를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너무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블루 앱을 활용하셔서 체험을 기간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험은 상대방의 의지입니다. 상대가 잘 써야 되고 내가 뭐 스케줄표를 그래서 잘 쓰게 스케줄표도 주고 방법도 알려주는데 그분이 안 쓰면 체험은 의미가 없잖아요. 체험은 100% 상대방의 의지에 적용됩니다. 근데 블루 앱은 나의 성의와 의지가 연결돼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한테 체험의 기계를 줄 때 저는 복잡할까봐 블루를 다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체험하는 기간은 핑크로만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고 나오는데 근데 그분은 분석이라는 걸 제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면 저에게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핑크를 쓸 때 저는 그분의 블루 파동을 분석해서 같이 블루 파동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의 결과가 미비한 것보다는 극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블루 파동을 같이 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블루 앱의 화면인데요. 1번은 힐리를 빌려줬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2번은 맥힐리를 빌려줬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3번은 상대방이 스트레스나 감정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이 안 좋을 때 빌려줬을 때 3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쓰라는 건데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분은 맥킬리를 빌려드렸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 지인은 아닌데요.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제 지인이 맥킬리의 힘줄의 프로그램을 쓰고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도 안 하고 1년 동안 통증 때문에 휴직을 했었는데 복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효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동안 1년 동안 아팠던 걸 보고 그 주변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야 나도 한번 그거 써보면 안 되겠어? 라고 물어봤대요. 좋아진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 하나밖에 없어서 못 빌려줘.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자기도 지금 매를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빌려줘? 이관적이고. 그래서 그 빌려달라는 분이 그래? 그렇다고 뭐 바로 살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제 지인이 그러면 맥킬리가 조금 여유 있는 분한테 내가 부탁해 볼게 했던 게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맥킬리 프로페셔널을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1년 동안 봐온 중에 가장 통증이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뵈러서 사연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온 거고 전국을 병원을 다 돌아봤대요. 남편이 와이프가 아픈 건데 남편이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쉬잖아요. 쉬지 않고 와이프를 차에 태워서 전국을 다 돌았대요. 몇 년을 이 통증을 해결하려고. 근데 안 된 거야.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증제만 계속 먹은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통증제를 계속 먹으니 호르몬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0kg였던 분이 70kg가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한 거고 제가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전국에 몇 년을 돌아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걸 제가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서 여기서 분석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나온 걸 쓰세요. 그냥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맥킬리를 빌려줄 거니까 맥맥킨을 분석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1번이 신경의 조화, 2번이 신체적 안락감, 3번이 난소 이렇게 나와요. 근데 통증에 관련된 것은 신경의 조화랑 신체적 안락감이니까 이 두 개가 메인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니까 이걸 돌리시고 제가 아까 스케줄표를 하나 갖다 드릴 걸 드리면서 여기 메인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라고 하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제가 뭘 해준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을 보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 진동값이 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수시하게 분석을 막 해봤어요. 그분의 진동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계속 신경의 조화, 신체적 안락감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만 하고 끝낼 수 없으니까 파동 쏘고 파동 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한 이틀인가 딱 지났는데 그분을 분석해보니까 갑자기 신경의 조화랑 신체적 안락감의 수치가 확연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좀 높은 게 위에, 안 좋은 게 위에 있는 건데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이 되게 열심히 쓰시나 보다. 신경의 조화랑 열심히 쓰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딱 봤는데 갑자기 신경의 조화는 없는데 발의 조화가 1번으로 탁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캡처해서 이거를 그분한테 보냈어요. 원인은 모르겠다 나도. 근데 발의 조화가 1번으로 나오니까 발을 돌려라. 이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원인을 모른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물어보진 않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발 근처에 대세요 라고 해가지고 했죠. 근데 여기는 캡처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그 나중에 capture하는 내용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제가 2시간 전에 다리를 삐어가지고 발이 아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헐 하고 그분도 헐 막 이랬겠죠. 근데 그 실시간의 캡처 분석이 그분의 이 프로그램을 집중하게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쓰게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실시간 보내주는 것 그런 게 뭐 한 달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려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신경 써서 해주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요, 저는 그래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밤에 아프신 분은 밤에 더 아파요. 그래서 밤에 4시간을 이걸 돌려줍니다. 잘 때. 그러면 저는 제 거 하기도 좀 바쁘긴 한데 이런 빌려줄 때는 제가 좀 양보를 하고 블루 파동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체험의 결과가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2주 정도 체험을 하시고요. 맥킬리 프로페셔널을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블루를 활용하시라는 게 저의 맥락입니다. 정리할게요. 까먹었을까봐 정리를 한번 쫙. 처음에 인정, 낯선 거 인정하시고 그리고 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안 되면 사업이 어려워. 그래서 화법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줄표를 꼭 주셔서 루틴을 만드시고요. 시각화 시키시고 체험하기 전에 그분이 얘기 많이 나올 얘기들은 미리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뢰도를 올리시고요. 그리고 블루 앱을 활용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만든 하우투니까 잘 기억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리가 우리 손안에 있는 거는 저는 진짜 우연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작은 도구가 더 큰 기적을 만들 때까지 저 또한 열심히 돕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